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 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질문은 이겁니다. 일방적인 사랑은 사랑일 수 있을까? 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과 같이 먼저 확인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요 두 장의 그림입니다. 바로 눈꽃과 봄꽃인데요. 봄꽃은 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 학교가 또 벚꽃으로 유명하잖아요. 수도가의 그 벚꽃을 배경으로 이게 참 예쁜 사진을 많이 찍는데 그 벚꽃이 있고 봄꽃 그다음에 두 번째는 눈꽃이 있어요. 눈꽃은 뭐냐면 사실은 진짜 꽃은 아니고 겨울에 나뭇가지에 눈이 막 이렇게 날리다가 이게 나무에 붙는 거죠. 근데 그게 붙어서 얼어 있다가 해가 뜨면 녹았다가 다시 밤이 되면 얼었다가 녹았다가 얼었다가 녹았다가 요걸 반복하면 지금 여러분이 보는 요 화면처럼 마치 겨울에 나무에 하얀색 꽃이 핀 것 같은 그런 모양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눈꽃이라고 합니다. 네,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눈이 녹은 그 물이 얼어붙어서 생긴 것이죠. 네. 요 눈꽃과 봄꽃 요 두 가지가 있는데 요 두 가지를 먼저 알고 이 시를 좀 봐야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사랑 읽어보겠습니다.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 번 피우려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싸그락 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남분분 남분분 춤추었겠지.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수백 번.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준 다음에야 마침내 피워낸 저 황홀 보아라. 봄이면 가지는 그 한 번 된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네, 이런 시입니다. 일단 기본 내용 파악 한번 보겠습니다. 겨울이에요. 그래서 눈이 내렸겠죠. 그래서 눈이 뭔가 도전하고 있대요. 이 도전은 어떤 거냐면 나뭇가지에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꽃을 거기에 피우겠다고 막 열심히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햇솜 같은 정말 햇솜은 이제 그 해에 처음 나온 솜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뭐 맑고 깨끗하고 순수한 그런 마음 같은 그런 햇솜 같은 마음을 다 줘가지고 마침내 성공했어요. 정말 황홀하게.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황홀하게 꽃이 피어난 거예요. 눈꽃이 핀 거예요. 그런데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되었어요. 이제 눈도 없겠죠? 이제 나무가 있는데 나뭇가지를 봤더니 그 나뭇가지에 꽃이 피어. 이거 눈꽃하고는 다른 거죠. 봄에 진짜 꽃이 폈는데 이상한 건 잘 봤더니 그 봄에 꽃이 핀 자리가 원래 눈꽃이 피었던 자리래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상처래요. 아, 여기서부터 이제 정신이 멍멍해집니다. 이게 뭔 소리야? 아니, 봄에 꽃이 폈는데 그게 왜 상처야? 이게 어떻게 된 거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차근차근 한번 볼게요. 자, 깊고 넓은 이해. 자, 겨울입니다. 겨울에 눈이 왔어요. 근데 눈에 목적이 있어요. 눈은 어떤 목적이 있냐면 사랑을 만들고 싶어요. 사랑을 위해서 나뭇가지에게 나뭇가지와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 마음은 순수해요. 뭐, 나쁜 마음이 없어요. 순수해. 나무를 사랑해. 그 마음뿐이에요. 그래서 그, 그 해에 처음 핀 솜처럼 아주 깨끗하고 아주 순수한 그 처음의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한계도 있어요. 바람 불면 날아가. 그렇겠죠. 눈이라는 게 나무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난 게 아니잖아요. 나무에다가 눈을 이렇게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람 불면 날아가겠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아. 두드리고 두드리고 두드려. 춤을 추고 춤을 추고 춤을 춰.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고 미끄러져도 수백 번 노력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나무에 엉겨붙는 데 성공해서 거기에서 하얗게 꽃처럼 생긴 것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마침내 나뭇가지에 눈꽃이 피어났어요. 그게 성공을 한 거죠. 그랬더니 너무 좋아. 황홀해. 눈은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황홀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봄이 되었어요. 봄이 되었는데, 봄이 되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봄에 꽃이 폈거든요. 근데 자세히 봤더니, 봄에 나무에 꽃이 핀 그 자리는 상처가 있던 자리야. 그 상처는 화상 자국이야.
그냥 상처가 아니라 화상 자국이야. 불에 지진 자리야.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흉측한 상처가 남는 그런 자리.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봤더니 지난 겨울에 눈이 달려들어서 눈꽃을 피워냈던 자리. 눈의 사랑이 성공했던 자리. 그 자리가 상처였고 상처 중에서도 화상 자국이었고 고통스러웠고 괴로웠고 근데 그 괴로운 자리에서 아름다운 봄꽃이 피었다는 거죠. 아, 여전히 이해가 안 돼. 이게 뭔 소리야? 왜 사랑했는데 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에서 눈의 사랑은 나무에겐 상처였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돼요. 뭘 봐야 되냐면, 어, 이 질문과 함께 봐야 되는 건데, 일방적인 사랑은 사랑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눈은 정말 너무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자신의 사랑을 노력했는데, 그게 눈의 입장에서는 사랑이었을지 몰라도 나무의 입장에서는 상처였다는 거죠. 그럼 이게 사랑일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상대의 마음에 변화가 없는 사랑도 사랑일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상처받고 헤어진 사람을 사랑하는 건 진정한 사랑일까요? 네 번째, 상처는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눈꽃은 엄밀하게 말하면 사랑이 아니죠. 꽃이 아니죠. 꽃이 아니고, 봄꽃이 진짜 꽃이죠. 그래서, 어, 이걸 보고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상처는 아름다울 수 있는가? 그리고 제목이 왜 하필 첫사랑일까? 왜 제목이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첫사랑이라고 했을까? 나뭇가지 입장에서 눈꽃은 사랑일까요? 눈 입장에서 봄꽃은 사랑일까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눈꽃과 봄꽃 중에서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 있는데 여러분은 이 중에서 질문 두 개를 선택해서 우리 밴드 댓글로, 비밀 댓글로 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중에서 이 질문을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 일방적인 사랑은 사랑일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방적인 사랑은 사랑일 수 없습니다. 물론 알아요. 저도 일방적인 사랑을 해봤죠. 보통 우리가 짝사랑이라고 부르는. 하지만, 어, 짝사랑의 그 안타까움, 그 짝사랑의 애절함, 그 짝사랑의 아름다움도 충분히 알지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짝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말의 정의를 이걸로 하면 사랑의 어원은 살아가다에서 온 말이거든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살아가다라는 말을 이렇게 여러분이 빨리 발음해 보면 계속 발음해 보면 이게 살아가다가 사랑하다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추론한 사랑의 뜻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감정은 함께 살아가고 싶은 감정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당연히 상대방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게 서로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사랑이겠죠. 나는 행복한데 쟤는 고통스러워해. 상관없어. 나만 행복하면 돼. 그거는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지는 않죠. 그렇죠? 사랑의 범위를 진짜 넓게 확장하면 그것도 뭐 그 나름의 사랑이야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런 관계는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죠. 그거는 집착이거나 만약에 그 집착에서 그걸 또 한 단계 넘어서서 상대방의 고통을 주는 폭력을 동원하거나 상대방의 자율성, 그러니까 상대방의 사람다움, 인간다움을 무시하고 너 내 옆에 있어. 너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넌 어디 가면 안 돼. 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폭력이죠. 본인에겐 사랑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린 그걸 절대 사랑이라고 제3자들은 보지 않죠. 폭력이죠. 음. 그래서 세상에는 사랑이라고 부르는 폭력들이 실제로 존재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매년 40명에서 5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데이트 폭력, 데이트 범죄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이제 여기에서 오해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그래서 정확히 이거는 정확하게 해야 돼요. 일방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아닙니다. 두 번째, 제목이 첫사랑인 이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시의 제목을 왜 이 시인은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첫사랑이라고 했을까? 저는 거기에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랑은 분명히 집착일 수 있어요. 이 시에서 봐도 눈이 그렇죠. 눈은 자신이 이루고 싶은 눈꽃.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것도 꽃이니까 분명 사랑이었겠죠. 그 자신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노력하게 순수하게 열정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나무 입장에서는 상처였고 고통이었고 화상 자국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의 사랑은 집착이었거나 더 넘어서면 이 눈의 사랑은 폭력이었던 거죠. 나무 입장에서는 폭력이었던 거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시인님이, 어, 이 시의 제목을 첫사랑이라고 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려고 했던 게 아닐까. 그러니까 사랑은 폭력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 제일 그럴 위험이 높냐면 첫사랑일 때. 당연하죠. 처음이니까. 사랑이라는 걸 처음 해봤으니까 내가 좋아하면 쟤도 좋아하겠지. 혹은 내가 좋아하는 걸 주면 저 사람도 좋아하겠지. 라고 생각하죠. 누가? 어린 아이들이. 왜냐하면 경험이 없으니까. 내가 좋으니까 난 너무 좋은데, 그럼 저 사람도 날 좋아하겠지,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걸 주면 저 사람도 좋아하겠지.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주면, 내가 좋아하는 빵을 주면, 내가 좋아하는 헤어스타일을 하게 해주면 저 사람도 좋아하겠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달라요. 우리는 달라요. 이게 기본 전제예요. 우리는 달라요.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사랑에 빠진 거예요. 우리가 똑같았다면 우리는 사랑에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우리는 사랑을 주지 않거든요. 음, 그래서 이 시인님이 말하고자 하는 건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사랑이 폭력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 위험이 제일 높을 때가 첫사랑일 때인 거죠. 그래서 그 정도는 좀 우리가 배려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처음이니까 첫사랑을 하는 사람한테만큼은 그 사랑을 거절하더라도 상대방이 만약에 첫사랑이라면 한 번쯤은 더 좀 배려해 주면 어떨까라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상대방이 나한테 고백을 했어. 나도 좋으면 당연히 그냥 사귀면 되죠. 근데 상대방이 나한테 고백을 했는데 나는 좀 별로야. 근데 봤더니 이 사람이 막 손을 덜덜덜 떨고 있어.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막 입이 덜덜덜 떨려. 보니까 딱 봐도 알겠어. 첫사랑이야. 저 사람은 누군가한테 자기 마음을 고백한 게 처음인 거야. 그럴 때에는 조금은 더 상대방을 좀 배려해주면 어떨까. 그래서 상대방이 조금 지나치게 집착을 하거나 심지어는 약간 폭력까지 갈 정도로 뭔가 넘어설 듯한 상황이 왔을 때, 물론 단호하게 거절을 해야 되지만 그 와중에도 조금만 배려를 해주면 어떨까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 안에 있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눈꽃과 봄꽃 중에서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있는데, 요거는 시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시 전체를 보면 사실 이 시인님의 고재종 시인님은 결론을 내렸죠.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애초에 눈이 피우고자 했던 꽃은 눈꽃이고요. 봄이 피운 꽃은 봄꽃이에요. 이 중에 진짜 꽃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봄꽃이 진짜 꽃이죠. 그러니까 눈꽃은 너무 예쁘고 너무 순수하고 너무 깨끗할 수 있지만 진짜 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의 사랑, 그 눈의 첫사랑은 너무 순수하고 너무 깨끗하고 너무 아름다울 수 있지만 진짜 사랑은 아니에요. 그거는 집착이거나 그리고 이 시의 내용을 따라가 보면 안타깝지만 폭력이었던 거죠. 나무 입장에서는. 근데 나무의 봄꽃은 달라요. 재밌는 건 뭐냐면 나무의 봄꽃은 눈이 없어요. 겨울이 아니고 눈이 없어요. 나무 혼자 있어요. 근데 이 꽃이 어떻게 피어났냐면 나무 혼자서 자신의 상처 사이를 비집고 꽃을 밀어낸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추론해 보자면 진짜 아름다운 꽃은 내가 받은 상처에서 피어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 이 고재종 시인님의 의견은 진짜 아름다운 성장이라는 건 자기가 받은 상처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 고재종 시인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중에는 공감할 수도 있고, 공감하지 않을 수도 있죠. 어,
제 의견을 묻는다면 저는 공감하는 편, 저는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어, 상처라는 게 되게 아프잖아요. 진짜 아파요. 진짜 아픈데, 이게 상처를 좀 많이, 이런저런 상처를 좀 겪고 나면 나중에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나랑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 얘기를 나눠보니까 나랑 비슷한 상처가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이해가 돼요. 또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또 이런 상처가 있는데, 나도 그런 상처가 또 어느 시절에 그런 상처를 겪은 적이 있어. 이해가 돼요. 이런 사람이. 그래서 상처는 이걸 잘 치유하고 넘어가면 어떤 문이 되는 것 같거든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문. 그래서 저는 그런 이해가 딱 닿았을 때, 그리고 그런 이해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쌓여갈 때, 그래서 저런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그 상처를 잘 보듬어서 어, 흉터로 남았지만 그래도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는 저런 사람이면 같이 살아볼 만한데, 같이 살아갈 만한데, 같이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사랑이라는 게 생겨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이제 표현법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에는 이제 의인법이 먼저 나타나 있는데 눈을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의인법이고요. 서리법은 다 알고 있는데 굳이 물어보는 것처럼 말해. 그래서 상대방이 스스로 생각하게끔 만들거든요. 그런 걸 설의, 여기에 설자가 묻다, 의자도 궁금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강조법이 있는데 서리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직유법이 나오는데 뭐뭐 같이 뭐뭐처럼. 그래서 여기에서 햇솜 같은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 거둬들인 솜 같은 그래서 직유법. 그다음에 상징이 있어요. 이게 눈꽃은 황홀이다. 저 황홀 보아라. 저 눈꽃 자체가 황홀이다. 얼마나 황홀했을까? 이거 오타가 났네. 죄송합니다. 황홀, 황홀. 그러니까 눈의 입장에서는 눈꽃을 피워낸 게 너무너무 황홀했을 거다. 눈의 입장에서는 첫사랑을 이뤘어. 내가 드디어 첫사랑을 이뤘어. 너무너무 황홀할 거라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여기에서 봄꽃이 상처다, 된자리다, 이렇게 해서 A는 B이다 해서 은유법인데, 이 은유법에는 역설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역설법이라는 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라고 하는 거예요. 역설법이라는 건 뭐냐면, 정반대의 성질을 갖고 있는 걸 붙이면 더 강력한 플러스나 더 강력한 마이너스를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산수의 세계, 수학의 세계에서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면 얘네들이 합쳐지면 0에 가까워지죠. 0에 수렴해요. 그래서 없어져야지 이렇게 0에 돼야지만 이게 수학적인 세계인데 문학의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만났는데 0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얘를 가까이 붙였더니 더 플러스가 되고 더 마이너스가 돼. 이게 계속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더 강렬해져.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아름다운 상처가 그런 거예요.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너무 상처가 돼. 왜냐면 너무 아름다웠으니까. 그래서 상처이면 상처일수록 아프면 아플수록 또 아름다워.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내가 그 사람과 나눴던 기억들이 너무 아름다워. 그럼 그 기억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우리가 현재는 헤어졌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 괴롭죠. 그리고 내가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이 괴로움이 그 시절에 우리가 아름답게 사랑했다는, 행복했다는 걸 다시 또 생각하게 만들어줘. 이게 돌고 돌아. 그러면서 계속 괴로워. 계속 괴로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역설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는 동안에 만나는 굉장히 복잡한 복합적인 감정이기도 하죠. 이런 표현법이 쓰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첫사랑이라는 시였고요. 사랑에 관한 시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요것도 사랑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것일까? 요런 질문을 던지는 시가 있습니다. 요 질문도 참 되게 설레는 질문이면서 가슴 아픈 질문이죠. 이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대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것일까요? 이 시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뒀으면 하는 상식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동백꽃입니다. 동백꽃은
보통 2월 말에서 3월 초에 피었다가 지는 꽃인데 이 꽃은 저 제주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렇게 올라오면서 피는 꽃이에요. 주로 따뜻한 곳에서 피는 꽃이거든요. 그래서 제주도나 이 우리나라 남쪽 지방에서만 피는 꽃인데 이 꽃의 되게 신기한 점은 뭐냐면 우리는 보통 꽃이 이렇게 폈다가 꽃이 질 때는 꽃잎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떨어지고 나중에 꽃송이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근데 동백꽃은 그렇지 않아요. 동백꽃은 어떻게 떨어지냐면 맹아리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제 꽃이 쫙 피잖아요. 꽃이 떨어질 때는 이 꽃 머리가 뚝 떨어져. 지금 제 뒤편에 있는 요 사진처럼 이 꽃송이가 누가 막 밤새 가위로 꽃송이를 막 탁탁탁탁 다 잘라낸 것처럼 이 꽃 머리가 그냥 통째로 잘라져요. 이게 동백꽃이거든요. 그리고 이 남쪽에 선운사라는 절이 있는데 이 절의 아주 유명한 명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동백꽃입니다. 이 선운사 입구에서부터 선운사 절까지 들어가는 길에 양쪽에 동백꽃 나무가 쫙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3월 초 중순 돼서 동백꽃이 질 때쯤에 가면 이 선운사로 들어가는 이 길에 이 동백꽃이 완전 쫙 깔려 있어요. 지금 화면에 잠깐 나온 것처럼 그 모습을 보면 약간 좀 이상해요. 좀 기괴하기도 하고,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이 장면을 보고 어, 시인님이 이거 사람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운사에서 꽃이 피는 건 힘들어도 지는 건 잠깐이더군. 골고루 쳐다볼 틈 없이, 님 한번 생각할 틈 없이 아주 잠깐이더군. 그대가 처음 내 속에 피어날 때처럼 있는 것 또한 그렇게 순간이면 좋겠네. 멀리서 웃는 그대여, 산 넘어가는 그대여. 지는 건 쉬워도 있는 건 한참이더군. 영영 한참이더군. 네, 이런 시입니다. 어렵지 않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읽어보면 그냥 여러분이 쑥 내용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죠. 꽃이 피는 데에는 힘도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꽃이 지는 데에는 아까 동백꽃처럼 그냥 그냥 힘도 안 들고 잠깐이면 그냥 꽃이 그냥 뚝 떨어지더군. 꽃을 골고루 쳐다볼 시간도 주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님 한번 생각할 시간도 주지 않고 아주 잠깐의 시간에 꽃이 지더군. 그러니까 여기서의 꽃은 아마 사랑을 의미하겠죠. 그대가 처음 내 속에 피어날 때는 아주 짧은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어. 그냥, 그냥 갑자기 내 안에서 확 당신이 떠올랐거든. 근데 그대를 잊는 것 또한 그렇게 갑자기 그냥 뚝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아주 짧은 시간이 걸렸으면 좋겠는데, 멀리서 웃는 그대여, 행복해 보이는 그대여, 먼 곳에 있는 그대여, 산 넘어가는 그대여. 꽃이 지는 데에는 힘도 안 들고 잠깐이면 되던데, 동백꽃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꽃을 잊는 데에는 한참의 시간이 걸리더군. 영영 한참의 시간이 걸려도 잊혀지지 않던군. 네, 이런 내용입니다. 뭐, 가슴 아픈 시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꽃이 피다라는 건, 님과 나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바로 사랑, 우리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제 사귀는 거죠. 관계를 시작하는 거죠. 그 관계를 시작할 때는 힘도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노력도 해야 되고, 막 맞춰야 되고, 알아봐야 되고, 힘들죠. 그런데 꽃이 지는 거는 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관계가 끊어질 때는 힘도 안 들고 잠깐이면 되고 님과 나의 관계를 살펴볼 시간도 주지 않고 님 한번 생각할 시간도 주지 않고 갑자기 어느 날 뚝 헤어져. 헤어지자고? 헤어져. 왜? 뭐야? 헤어져. 이게 뭐야? 이런 거죠. 그대가 처음 내 속에 피다라는 건 그대가 처음 내 안에서 떠오른 거죠. 그러니까 그대가 처음 내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뭐라 그러죠? 그대가 처음 내 안에서 잊혀지지 않는 거. 그대가 내 안에서 그려지는 거. 그런 걸 우린 그리움이라고 하거든요. 그리움의 어는 그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다.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대가 내 안에서 그림이 그려지듯이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갑자기 시작돼. 갑자기 어느 날. 이제부터 저 사람을 내가 한번 떠올려 볼까? 이런 게 아니야. 그냥 갑자기, 뭐야? 이 사람 왜 나한테 왜 떠올라? 아니, 자려고 누웠는데 왜 떠올라? 왜 잊혀지지가 않아? 왜 계속 떠올라? 왜 내가 웃고 있어? 왜 이래 나? 사랑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그리움의 시작, 그리움이라는 감정이 바로 사랑이라는 감정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그대가 내 속에서 지다라는 건 그대를 그리워하지 않는 거야. 더 이상 그대를 그리워하지 않는 거야. 어, 그대가 잊혀진 거죠. 여기가 사랑의 끝이야. 그래서 상대방을 미워하는 건 그건 사랑의 끝이 아니죠. 그건 여전히 상대방을 잊지 못하는 거고 여전히 상대방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워한다는 건 사랑이 끝난 게 아니죠. 정말 사랑이 끝났다는 건 뭐냐면 어느 날 졸업 앨범을 딱 펼쳤는데 어, 김병섭이라는 애가 있네? 아, 맞다. 김병섭이라는 애가 있었지? 아, 맞다, 맞다. 내가 예전에 얘 좋아했는데. 아, 그랬네. 요거. 어, 그리움이 이게 나오지가 않아. 이게 사랑의 끝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대를 향한 내 그리움이 잠깐만에 순식간에 사라지기를 원해요. 왜냐고? 너무 괴로우니까. 근데 예감하고 있죠. 아마도 그렇게 되지는 못할 것 같죠? 그렇습니다. 어, 여기서 근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멀리서 웃는 그대여, 산 넘어가는 그대여. 여기에서 보면 멀리서 웃는 나 없이도 헤어지는 영영 헤어진 그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시가 쓰여진 시기가 지금보다 꽤 오래전이라 여기서 산 넘어가는 그대여라는 표현을 그 당시에 어떤 관례적인 관용구로 보면 보통 우리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시절 얘기입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을 옛날에 어디다가 어떻게 했어요? 맞아요. 산에다가 묻었잖아요. 그래서 산 넘어갔다라는 표현이 죽었다는 표현으로 쓰이기도 한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시가 나온 때는 그때 시절이라서 요걸 보면 어쩌면 이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된 이유가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이 죽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라고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게 확실히 그래요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걸 한번 이렇게 알아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꽃이 지다라는 건 관계가 끊어지다. 이별을 한 거죠. 그런데 꽃을 잇다라는 건 당신을 잇다. 그러니까 그리움이 사라지는 거야. 그리움이 사라져야 진짜 있는 건데 이별은 그냥 당신과 못 만나는 게 이별이고 근데 이별은 했어도 그리움이 사라지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꽃이 지는 것은 쉽지만 꽃을 잇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처럼 당신과 헤어지는 것은 쉽지만 당신과 이별하는 건 쉽지만 당신을 잇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보면 사랑의 시작과 끝의 과정이 나오는데요. 사랑의 시작은 먼저 원래 우리의 일반적인 상태는 뭐냐면 있는 겁니다. 그리움이 없어요.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저녁에 밤에 자기 전에 그 중에 뭐 누구 한 사람 기억이 나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없는 게 기본이야. 그게 당연한 거고. 있으면 그거 이상한 거야. 그 사람 병원 가야 돼요. 없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런데 갑자기 누가 떠올라. 뭐야? 왜 이 사람이 떠올라? 그리움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혼자 좋아하는 상태가 시작이 됩니다. 일방적인 감정이죠. 우리가 보통 짝사랑이라고 부르는. 짝사랑은 전혀 나쁘거나 뭐 못되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짝사랑을 짝사랑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죠. 진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짝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짝이 안 맞는 사랑이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용기를 내죠. 내 짝을 저 짝과 맞춰볼 수 없을까? 용기를 내서 내 짝을 고백을 합니다. 너 나랑 한번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보지 않을래? 그러다가 마침내 성공을 하면 함께 좋아하는 사이가 되죠. 이렇게 소통하는 감정이 되었을 때 우리는 진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다가 뭐 좋은 시절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또 헤어지죠. 헤어지고 나면 다시 혼자 좋아하는 상태가 됩니다. 물론 상대방이 싫어서 헤어진 찬 사람 입장에서는 뭐 이제 그러지 않을 수 있지만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난 여전히 좋은데 저 사람은 내가 안 좋다 하니 헤어진 거죠. 다시 일방적인 감정만 남게 된 거죠. 다시 짝사랑의 상태로 돌아온 거죠. 그러다가 이 마음 안에는 그리움이 가득 차 있겠죠. 그리움이 더 크게 가득 차 있겠죠. 왜냐하면 좋은 시절이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혹은 또 다른 좋은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게 되면 이 사랑은 이제 잊혀지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그 사람의 이름을 봐도 어느 날 문득 그 사람의 얼굴을 봐도 내 안에 어떤 그리움도 생기지 않아. 그러면 이제 완전히 그 사람을 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잊음에서 시작해서 잊음으로 돌아가는 거. 그게 사랑의 과정이고
사랑의 정확한 시작은 그리움에서 시작해서 그리움으로 끝나는 거죠. 그걸 알려주는 시가 바로 이 시, 최영미 시인의 선운사에서라는 시였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짝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짝사랑이 없으면 사랑도, 근데 짝사랑이 없으면 사랑도 없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모두 짝사랑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짝사랑이 짝사랑과 만나서 서로 오랫동안 서로를 맞춰가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죠.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다고 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세 줄 요약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줄 요약을 하면 일방적인 사랑은 그러니까 일방적인 집착은 그리고 조금 더 안 좋아지면 일방적인 폭력은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첫사랑에 대해서는 첫사랑은 그야말로 처음이니까 첫사랑에 대해서만큼은 한 번만 더 우리가 서로 조금만 더 관대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사랑의 시작은 그리움이고 사랑의 끝은 그리움이 사라지는 것이다. 네,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사랑에 관한 시 오늘 두 편을 이렇게 봤는데요. 두 번째 배운 사랑에 관한 시, 어, 선운사에서는 굉장히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시라 우리가 뭐 이렇게 토론을 할 여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질문은 없고요. 대신 첫 번째 시는 굉장히 논란이 있을 수 있죠. 굉장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주제의 시라서 여러분의 의견이 너무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그 질문들 중에 두 개를 골라서 아래 댓글을 밴드 비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또한 여러분과 함께 사랑에 관한 대화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댓글 꼭 남겨주세요. 네, 수고했습니다. 네.